방사성 폐기물의 분석 오류가 논란이 된 가운데 원자력 환경공단이 재발 방지책을 제시했지만 경주 시민들은 믿을 수 없다며 규제 강화와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포항 지진을 유발한 지열발전소와 관련해 시추 과정에서 사업자가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켰는지 여부도 정부 차원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포항방송국 시청자위원들이 KBS 본사의 비상경영계획에 따른 포항방송국 통폐합은 공영방송을 포기한 행위라며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지진의 원인이 된 지열발전소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여진 관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하수 수위와 시추공 관리에 치중하면서 현장에서 쌓아놓은 물과 토양의 오염 가능성은 놓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지열발전소 부지 안전성 검토 TF에 포항 시민을 대표로 참여한 3명의 위원들이 시추 과정에서 나온 물과 토양의 환경오염 여부도 조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열발전소 부지에 폐수 탱크와 흙을 담은 자루가 쌓여 있는데 여기에는 화학 물질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주변이 환경이 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마대에 들어가 있는 물질이 뭔지, 또 탱크가 몇 개가 있는데 탱크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외국의 지열발전이나 유전 개발에서 수리 작업과 굴착 과정에서 나온 물과 토양에서 독성이 있는 화학 물질이 검출됐다는 연구 자료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문에는 메탄이나 암모니아나 수은까지 있다는 보고서가 있거든요. 하지만 포항 지진의 원인을 밝힌 정부 조사단이나 부지 안전성 검토 TF 모두 지금까지 환경오염 가능성은 간과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넥스지오 엔지니어와 지열발전 사업에 참여한 학자들을 상대로 어떤 화학 물질을 사용했고 폐수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조사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감사원에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부지 소유권이 사업자인 넥스지오에 있어 자유로이 들어가 조사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정부나 포항시가 부지를 매입하려면 포항 시민의 동의가 우선입니다.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사이 지열발전소 인근의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는 건 아닌지 정부의 관심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북 신명보증재단은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포항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3천억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지원합니다. 3천억 원의 특례 보증은 경북 신보 설립 이래 최대 규모로 포항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보증료와 이자를 감면해 줍니다. 또 일본 수출 규제와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피해 기업에게 300억 원,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5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방사성 폐기물의 핵종 분석 오류가 확인된 이후 예비검사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경주 지역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미흡한 대책이라며 방패물 처리에 대한 규제 강화와 근본적인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경주 방패장으로 반입한 방패물의 핵종 농도를 특별 조사한 결과 전체 80% 이상에서 데이터 분석 오류가 확인됐습니다. 오류 원인은 안전 불감증과 방패물 관리 시스템 미비, 교차 검증 인프라 부족 등으로 드러났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재발 방지책을 내놨습니다. 주요 계획을 보면 방패물 예비 검사 강화와 핵종 교차 분석을 비롯해 방사능 검사 역량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비 검사를 이제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교차 분석을 통해서 방패물 이제 핵종 분석에 대한 이제 신뢰성을 좀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검증 능력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3가지 방안에 대해서. 특히 방사성 폐기물을 인수할 때 모든 과정을 검사할 수 있도록 발생기관과 사전 협의하고 자체 방사능 검증팀을 새로 만들어 운영합니다. 또 장기적으로 방사능 분석 능력을 갖추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시설과 인력, 장비 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공단의 재발 방지책에 대해 민간환경감시기구와 경주시 의회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방패물 처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근본적인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실효성은 지금 경주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원자력 환경공단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 원안이 결국에는 원안이 통과해서 산자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원자력 안전위원회와 별도로 방패물 데이터 분석 오류에 대해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민간합동조사단은 다음 달쯤 조사 결과 초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KBS 포항방송국 시청자위원들이 KBS 본사의 비상경영계획에 따른 포항방송국 통폐합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포항과 안동, 진주, 충주 등 KBS 7개 지역 방송국의 축소 및 통폐합은 지역 분권에 역행하고 공영방송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100만 경북 동해안 시청자로부터 걷어들이는 연간 수신료가 80억 원에 이른다며 방만한 유휴 인력을 줄이되 지역 방송은 활성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 2016년 유소년 축구 특구로 지정된 영덕군이 유소년 전용 축구장을 조성합니다. 유소년 전용 축구장은 영덕읍 창포리에 천연잔디를 갖춘 내면으로 내년 4월까지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92억 원이 투입됩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영덕에는 인조와 천연잔디 등 모두 8면의 축구장을 갖게 돼 전국 대회와 전지훈련 유치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경상북도의 예산 출납 등 재정 운용에 필요한 금융거래를 도맡을 주거래은행 이른바 도금고 선정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금고의 입출금 규모가 10조 원에 달해 금융기관들의 유치전이 치열합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경상북도가 3년마다 재선정하는 주거래은행 평가 기준이 최근에 변경됐습니다. 은행의 신용도, 수신금리, 그리고 협찬금 같은 지역사회 공헌도까지 5개 항목을 살펴보는 건 종전과 같지만 당락의 결정적 역할을 하던 협찬금의 배점을 낮추고 금리 점수를 높인 겁니다. 과거 금고심사에서 은행권이 경상북도에 제시한 협찬금 규모는 약 33억 원. 이 돈은 경상북도의 세외 수입으로 잡히는데 전국 도단위 광역지자체 가운데 경북이 가장 적은 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권에선 배점이 낮아진 협찬금 규모를 줄이고 대신 금리를 높일지 아니면 반대로 협찬 규모를 더 늘려서 경쟁은행과 점수차를 벌릴지 전략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지역사회 기여도가 여전히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금리라든지 재무구조 안정성이라든지 관리 능력의 비중도 올라갔기 때문에 주민 접근성을 고려해 자동 현금 인출기가 많은 은행에 가점을 주기로 한 점도 변수로 꼽힙니다. 현재 8조 원 규모의 일반 회계 금고는 농협이, 2조 원 규모의 특별 회계 금고는 대구은행이 각각 10여 년째 맡아오고 있습니다. 바뀐 기준이 경상북도 금고지기 선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하반기 지역 금융가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경주시의회는 오늘 제244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23일까지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의합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과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11건의 조례안을 처리합니다. 또 중심상가 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아이돌봄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도 심의합니다. 영남권 5개 시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늘 경주 화백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경북, 대구, 부산 등 5개 시도의회는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과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특히 개정안에 포함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등은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로부터 부채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선면화는 예술 작품으로 사랑받았는데요. 시원하면서도 풍요가 느껴지는 부채 전시를 한 주간 문화 소식과 함께 김정진 아나운서 전해드립니다. 모란꽃과 나비가 화려한 호전문 부채. 더운 날 동장군을 부르는 부채는 재밌고 탑과 사당을 새긴 부채는 부귀영화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고구려 고분 벽화를 표현한 태극선은 부채 미술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더운 날씨에 시원한 부채전을 보니까 더 시원한 느낌이 들고 이 아름다운 부채를 온 전 세계에 다 보여주고 우리 한국 전통적인 이 부채를 서양화를 전공했지만 지난 40여 년간 민화의 현대화 작업을 해온 작가는 드라마와 영화 수십 편의 배경을 제작해 대중에게 친숙한 민화 작가로 유명합니다. 작가의 첫 부채전인 이번 전시는 선면에 그쳤던 부채 그림의 영역을 부채 자루까지 넓혔다는 평가입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기운을 부채바람에 실어서 조형성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미술적인 요소들을 가미해 보았습니다. 전통 부채의 멋과 현대적인 조형미의 부채 400여 점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에서는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이어서 이번 주 문화 소식입니다. 항일 운동 속 등대 역사 특별전이 국립등대박물관에서 이어지고 한승엽 작가의 개인전 삼릉설경이 경주 안강 램트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2019 난장 도깨비굿은 경주 예술의 전당 어울마당에서, 포항 심포닉 윈드 오케스트라 연주회와 캄스 성악 앙상블 연주회가 포항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김정진입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 경북콘텐츠진흥원은 오늘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설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경주시는 5억 원을 들여 경주 스마트 미디어 센터에 내년 1월까지 경북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를 개원합니다. 동남권센터에서는 지역 문화산업 육성 방안을 개발하고 융복합 콘텐츠 산업 관련 기업 유치, 국책 사업 공모 등을 추진합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경차만 노려 차량을 파손해 금품을 절도한 혐의로 49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포항에서 경차 37대를 파손한 뒤 차량 안에 있던 2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입니다. 또 포항 북부경찰서는 지인을 협박해 휴대폰을 개통한 뒤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친구인 B씨를 흉기로 협박해 휴대폰 3대를 개통하게 한 뒤 불법 대출과 휴대폰 중고 판매 등으로 9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입니다. 경상북도는 관광지 주변 음식점 620여 곳에 대해 시설 개선비 160억 원을 지원합니다. 좌식 식탁을 입식 식탁으로 바꾸는 업체에 최고 2천만 원, 개방형 주방 설치 시 1,000만 원, 화장실 개선은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외국인들을 위한 메뉴판과 간판 설치 비용 등도 함께 지원합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동풍이 불면서 더위의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포항과 경주에는 오후부터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졌는데요. 내일도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흐린 가운데 더위가 주춤합니다. 열대야도 이제 힘이 많이 빠졌는데요. 밤사이 더위에 대한 걱정 없겠습니다. 내일도 흐린 하늘에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 30도 아래에 머물면서 선선하겠습니다. 포항과 경주는 밤부터 곳곳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운전하실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하늘 표정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22도에서 24도, 낮 기온은 27도에서 2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부터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3도, 독도 24도, 낮 기온은 울릉도 27도, 독도 26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먹구름이 가득한 가운데 오후부터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 날이 많겠고요. 주 후반으로 가면서 점차 가을의 문턱에 다가서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6월 도의회에서 부결된 경상북도 유치원 입학 전산 추첨 조례가 이달 8월 임시회 재상정돼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 전국의 교육청이 유치원 입학 전산 추첨을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지만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사립유치원 부담을 이유로 이 조례를 부결시키면서 지역 학부모 단체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당시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조례 통과에 소극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정부 여당의 사립유치원 개혁 노력을 무색하게 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영덕군은 상습 범람 지역인 남정면 장사 소하천에 대해 2022년까지 74억 원을 들여 정비 사업을 벌입니다. 장사 소하천은 폭이 좁고 제방이 낮아 태풍과 집중호우 시 범람이 잦은 곳으로 제방 신설과 소교량 교체 사업 등이 추진됩니다. 영덕군은 올 연말까지 실시 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반려동물 등록 자진 신고가 8월 말 종료되고 9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포항시는 지금까지 2,920건이 접수됐고 내 외장형 전자칩이나 인식표로 등록하며 방법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단위로 설치 운영돼 온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내년 3월부터 시군교육청 소속으로 바뀌고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권자도 학교장에서 교육장으로 변경됩니다. 또 심의위원 중 학부모위원 비율도 기존의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축소됩니다. 다만 학교폭력 사안이 경미할 경우 지금처럼 학교 차원에서 자체 처리합니다.